여러분 안녕하세요. 과메기 선생님입니다. 끼룩끼룩. 자, 먼저 공부법과 시험 관련 꿀팁 대방출 갑니다. 자, 목차는 공부란 라떼는 말이야. 효율 체감 공부법 전격 공개. 시험 잘 보는 노하우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빠밤. 공부란 무엇인가? 선생님한테는 엄친아가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자, 이 친구는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피아노도 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부러워하지 마. 공부도 능력 중 하나야. 3개월만 투자해. 자, 이렇게 말했던 친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게임의 능력치처럼 우리의 능력을 올릴 수 있어. 자, 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친구는 3개월씩 투자를 했어요. 자, 게임에는 뭐 힘, 뭐 민첩, 뭐 지능, 운, 마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뭐 학습 능력, 피아노 연주 능력, 뭐 노래 부르는 능력, 뭐 운동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춤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친구는 각각을 3개월씩 준비하면서 집중 투자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많은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은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조유연 13세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피아노를 치는 능력을 부러워했어요. 와, 부럽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조유연 23세는 똑같이 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키우자. 내일의 삶을 바꾸려면 오늘 행동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10년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다 부러워하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빠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능력들 중에 오늘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감 공부법, 전격 공개! 공부를 잘하려면 인출, 즉 배운 것을 자주 꺼내봐야 합니다. 인출 방법으로는 내용 정리, 문제 풀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등이 있는데 엄친아 친구는 방금 학습한 부분을 덮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본 뒤에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짧게 공부하고 놀러 나갔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공부법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이 방법은 내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주워들어서 공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내가 설명하면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개념이 정리되고 내가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제 상대방이 질문이나 보완할 점을 주기 때문에 더 깊이 있고 보다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죠. 또 말하면서 한 번 공부, 내 설명을 내가 들으니까 또 2번 공부되고 설명을 준비하면서 학습 자료를 보니까 총 3번의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친구도 같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체계화한 게 스터디인데요. 스터디는 모임 구성원들끼리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며 학습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격 수업 기간이라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동생이나 부모님께 또는 나 자신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서 친구들 모두와 선생님이 되려면 봐야 되는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공부법에는 왕도가 없듯이 이 방법 또한 자신과 안 맞는 사람들은 학습법을 찾아서 해보세요. 또 스터디뿐만 아니라 문제 풀기나 내용 정리 등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빠밤. 시험 잘 보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째, 시험 문제를 미리 안다. 둘째, 시험 문제를 공부한다. 셋째, 시험을 본다. 참 쉽죠? 그런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안다는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공개합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 알아보는 수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해줬어요. 그게 교육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이게 곧 학습 목표이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알아보려고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가 곧 시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시험 잘 보려면 그러면 학습 목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부하면 되겠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능력의 일부입니다. 혹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추천했던 것도 한번 참고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실천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기말 대비해서 요약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펜으로 써보는 거를 처음 써가지고 조금 되게 좀 버벅일 수 있어요. 글씨가 안 예쁠 수도 있고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교과서 다 준비했지? 교과서 13쪽에 보면은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 학습 목표 여기 보면은 학습 목표 2개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을까봐 여기 크게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과서 14쪽에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2가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중요한 거니까 빨간 색깔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질의 변화 중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나 모양 등이 바뀌는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하고 물리변화와는 달리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화학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의 뜻이 나와 있고 더 중요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가의 여부다. 자, 미리 선생님이 올렸던 학습자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답을 알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를 또 이제 설명하자면은 물리변화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학변화는 글씨가 왜 이러니? 화학변화는 성질이 변화한다. 왜 이래? 자, 성질이 변화하는 이유도 공부를 했으면 알 건데 좀 정리하자면은 먼저 여기 뜻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돼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질이랑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물질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성질이 변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또 나와 있어요. 2번째 학습 목표 기억나죠? 학습 목표에서 보면은 이 둘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를 알아보라고 했죠. 그에 대한 예는 이따가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은 얼음의 분자 모형 나와 있고 물의 분자 모형 있죠. 자,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를 보자. 얼음에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데 그때 이 모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여기서는 이거는 전기분해에 대한 건데 이거는 물이
물을 H2O라고 해요. 이따가 활동지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물이 분해가 됐을 때 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분자 모형을 주면서 이것이 물리변화냐 화학변화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활동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과서 참고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고데기라고 하는 것이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전기머리 인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뭔가 북한말 같기도 하고, 전기머리 인두로 머리를 할 때와 그 다음에 perm이라고 하죠. permanent의 약자에서 파마를 했을 때 이제 머리 모양이 변하는 거는 둘 다 비슷한데, 이 고데기로 한 거는, 전기머리 인두로 한 거는 이제 되게 특이하겠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머리 감으면 또 달라져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파마는 머리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놓고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머리 모양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으로 불변의 머리 모양 변화가 생기죠. 사실 좀 뭐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길고 하면서 막 자르고 하면서 달라지긴 하지만, 둘을 비교했을 때 전기 머리 인두로 했을 때는 이제 그 머리 지속되는 시간이 조금 짧고, 파마로 했을 때는 머리가 지속되는 시간이 되게 길죠. 두 가지가 변하는 게 이제 원리가 달라요. 어이구야.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은 전기 머리 인두로 머리 모양 바꾸는 거는 수분을 날려 유연함을 없앤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전기머리 인두로 뜨겁게 열을 가하는 거야. 뜨거워, 이렇게 가하면은 이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린 거죠. 기체 상태로 되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요? 증발, 기화, 통칭하면은 상태 변화라고 부를 수 있죠. 상태 변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물이 됐죠. 물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물리 변화가 되겠죠. 물리 변화. 그런데 이 녀석을 보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너무 빨간색 많아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머리카락에 SS 결합이 있어요. SS 결합. 이거는 황이라고 하는 원자인데, 황끼리 결합되어 있는 머리 그 물질이, 이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파마약을 이제 가하면은 여기에다가 수소가 붙어서 이런 결합이 생겨요. 이 H는 수소입니다. S는 황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 물질을 보면은 같은가요, 틀린가요? 다른가요? 이 두 개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죠. 그 말은 즉 어떤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여기 보면은 머리카락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진다, 뭐 이렇게 했죠.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자, 성질이 변화하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지? 고르티 화학 변화가 되겠죠. 차이점 완전 확실하다, 그지? 차이점 뭔지 알겠죠? 이거는 물리 변화는 물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얘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했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질문한 애가 있었어. 여기 황과 황 결합된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1번이랑 4번이 같은 물질 아니냐, 이거 했는데 되게 잘 지적했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되는 게 화학변화.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되는 게 화학변화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파마할 때 파마 약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 돌돌 말지. 돌돌 마는 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파마약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중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막 뭐 씌우는 거 막 뿌리잖아. 그거 하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가 2번 일어나서 뭐 원래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했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2번째 학습 목표로 해가지고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옆에다가 쓸게. 기억.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융해는 뭐예요? 그치. 아이스크림 원래 고체였다가 뭘로 변했어? 액체. 이거는 뭐야? 융해는? 맞아. 상태 변화.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 건 뭐예요? 그렇지. 물이 액체에서 뭘로 변하는 거? 기체로 변하는 거. 이것도 뭐다? 똑같이 상태 변화. 자, 이렇게.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보기 보면은 철이 녹슨다. 이건 좀 어려운데. 철이 녹쓰는 거는 뭐냐면은 철이 누구랑 만나서 되는 거냐면 산소랑 만나가지고 뭘로 되는 거야? 산화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화학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화학변화는 뭐가 변해요? 그렇지, 성질이 변하지. 근데 이 성질도 뭐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면은 이 철일 때랑 산화철 우리 뭐 비교해보면 아냐면은 그 운동장에 나가면 우리 학교에 그거 있어. 철봉 있어. 철봉 보면은 페인트 벗겨진 데가 뻘개. 그 뻘건 애가 산화철. 근데 그 전에 뻘거기 전에 있던 철이랑은 색깔도 다르고 철은 단단한데 산화철은 잘 쉽게 부서져요. 그런 성질들이 변하죠. 그 다음에 리을. 방귀 냄새가 퍼진다. 방귀 냄새가 퍼지는 건 뭐야? 옆에 써놨네.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방귀 냄새가 퍼질 때 방귀 냄새가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서 퍼지니? 아니지. 자, 그래서 얘는 물리 변화로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사실 리을이랑 같은 거예요. 자, 리을, 미음은 같은 건데 코코아 가루가 우유에 섞기 전이랑 우유에 섞은 다음에 맛이 어때? 맛이 똑같아. 물론 뭐 우유 맛이랑 섞여서 좀 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코코아 가루 자체도 이제 우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퍼지는 거니까 이 방귀 냄새 퍼지는 거나 코코아 가루 퍼지는 거나 똑같이 확산 현상이고 물리 변화입니다. 자, 비읍 봅시다. 비읍. 컵이 깨진다. 컵이 깨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컵이 깨지는 거는 깨진 컵이 되지. 근데 그 컵을 이루고 있는 물질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그냥 모양만 변한 거죠. 모양만 변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물리 변화가 되는 거고. 시옷 보면은 달걀 껍데기와 식초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뭐가 생겼어? 그렇지. 이산화탄소 새로운 물질이 생겼지.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화학변화지. 화학변화. 자, 이응은 가을이 되면 단풍잎의 색깔이 변한다. 자, 색깔이 변했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 마찬가지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 성질이 변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것도 화학변화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 물리 변화는 뭐가 있었어? 그렇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요거죠. 비읍 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디귿, 시옷, 이응, 그 다음에 발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됐겠죠.